안녕하세요. 고양시 청소년TV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서 2023년 문서 작성 지침을 하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작성 지침은 고양시 청소년재단 규정 사무관리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재단 사무국 및 시설, 그러니까 직영 위탁시설을 포함을 하는데 체계적인 문서 관리 구축을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청소년재단 사무관리 규정과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일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침은 1번 문서의 기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가의 기한의 개요, 나는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가는 문서 작성 시 유의점, 그리고 나는 숫자 등의 표시 방법, 다는 항목의 구분 및 띄우기, 라는 용지의 규격 및 여백, 많은 글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서의 기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한의 개요입니다. 반거로 1 기한의 개념입니다. 기한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은 주로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나 법령, 훈령, 예규 등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순수한 자기 발안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가로 2번 기한의 원칙입니다. 문서의 기한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 규정 및 공지된 지침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반거로 3번입니다. 기한의 자격입니다. 기한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재단 직원이면 누구든지 기한자가 됩니다. 재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분장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급 등에 관계없이 기한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접수문서를 공람할 때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지정된 자도 기한자가 됩니다. 나 기한문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반가로 1 작성 전 고려사항입니다. 기한자는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 규정 및 과거 행정 선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태조사,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복잡한 기한의 경우는 초안을 작성하여 논리의 일괄성을 해치는 내용이나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 작성합니다. 기한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관과 수신자와의 관계 및 입장 등을 고려하여 기한하여야 합니다. 반가로 2번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올바른 문서 작성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서 자체의 품격을 높이고 그 기관의 대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문서의 올바른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성, 바른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오탈자나 개수 착오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이성입니다. 쉬운 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합니다. 복잡한 내용일 때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 또는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자나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쓰거나 용어의 해설을 덧붙입니다. 성실성,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글입니다. 문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3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보내는 문서에 뭐뭐 할 것, 뭐 하기 바람 등과 같이 위압감을 주는 문구를 쓰게 되면 조직 상하 간의 관계를 경직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직 구조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호 간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성입니다.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한문을 활용합니다. 용지의 규격,
지질을 표준화합니다. 규격이나 지질이 다르면 표준화된 경우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서식을 통일하여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한 건, 한매주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번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입니다. 문서 작성 시 유의점입니다. 방가로 1입니다. 문서는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방가로 2번입니다.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씁니다. 방가로 3번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립국어원 등에서 선정한 행정용어 순화어를 활용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숫자 등의 표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방가로 1번입니다.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방가로 2번입니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방가로 3번입니다. 시간은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20분을 이런 형태로 표현하지 말고 15시 20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방가로 4번입니다. 금액입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 11만 3,560원 하고 되어져 있으면 금 11만 3,560원 이런 형태로 한글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다 항목의 구분 및 띄우기입니다. 방가로 1입니다. 항목의 표시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네모, 동그라미, 빼기, 그리고 점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목은 1점, 2점 이런 순서대로, 둘째 항목은 가점, 나점 이런 형태로, 셋째 항목은 방가로 1, 방가로 2로, 그 다음에 넷째 항목은 방가로 가, 방가로 나, 그 다음에 다섯째 항목은 양괄호 1, 양괄호 2, 여섯째 항목은 양괄호 가, 양괄호 나, 일곱 번째 항목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여덟 번째 항목은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나 순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방가로 2번입니다. 표시 위치 및 띄우기입니다. 첫째 항목 기호는 왼쪽 기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째 항목부터는 바로 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두 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항목 기호와 그 항목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웁니다.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 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한문의 하나의 큰 틀이 될 텐데요. 제일 왼쪽에 바짝 붙여서 활용을 하고 1점 되고 난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난 다음에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1, 그 다음에 그 다음이 가점이 되는데 다음 줄로 넘어갈 때는 앞에 두 칸을 띄고 가점하고 난 다음에 또 한 칸을 띄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 방가로 1이 되어질 때는 세 번째 줄이라기보다는 이제 방가로 1이 되어질 때는 띄어쓰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띄어지고 방가로 1에 또 한 칸을 띄고 난 다음에 글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가입니다. 방가로 가는 띄어쓰기를 4칸을 띄고 방가로 가하고 또 한 칸을 띈 다음에 글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에서 2로 넘어갈 때 똑같이 그 방법을 준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타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글로 얘기하면 한 글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영문과 숫자는 두 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로 3번입니다. 하나의 본문 아래 항목 구분입니다. 1, 2, 3.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위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이제 끝에 부분에 가보면 3번이 제일 마지막 항목이라고 한다면 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좀 크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두 칸을 띄고 끝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방가로 4번입니다. 첨부물의 표시입니다. 첨부물은 붙임하고 사용을 해주는데 두 칸을 띄고 문서의 제목을 쓰고 그 문서 한부,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두 칸을 띄고 난 다음에 끝을 쓰고 난 다음에 점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붙임이 두 줄일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계획서 한부, 여기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서 두 번째 붙임 서류가 있을 때 한부, 그리고 마지막 그 붙임 서류에서 두 칸을 띄고 난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가로 5번입니다. 문서의 끝 표시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에서 한 글자, 그러니까 두 타를 띄우고 끝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칸, 두 칸 띄고 끝하고 마침표를 누릅니다. 방가로 6번입니다. 본문의 표로 끝나는 경우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엔터가 쳐지고 난 다음에 이 왼쪽에서 한 글자, 그러니까 하나, 두 칸을 띄우고 끝,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라 용지의 규격 및 여백입니다. 문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하게 되는데요. 용지의 여백은 위아래로부터 2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20mm의 여백을 둡니다.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게 되겠는데요. 좌우가 20mm, 상하가 25mm 여백을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 글자체입니다. 방가로 1입니다. 전자결제 기한문은 굴림체를 사용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물은 굴림체, 휴먼 명조, 맑은 고딕체를 권장합니다. 반가로 2번입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기관장의 승인 하에 다른 글자체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다운된 글자체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서 작성 지침 중 일반 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